화요 필수 고전 시가 오늘은 제망매가입니다. 선생님은 목동 윤선생의 스피드 국어를 진행하고 있는 윤건호 선생입니다. 이건 선생님 프로필 빨리 지나갔다. 네. 자, 제망매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선생님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내가 수업할 때처럼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자꾸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혹시 또 뭐 그렇잖아요. 존댓말도 좀 써야 되고 뭐 그렇긴 한데 가끔 여러분들한테 반말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세요 그거는. 근데 이 수업이 여러 명 놓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아니라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좀 어색한 면도 있긴 있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할 건 이해하시고, 또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또 뭐 비속어나 이런 거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해해.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망매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장르가 뭐냐, 학생들이 제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장르야, 장르. 왜냐면 그 장르별로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장르가 뭐냐면 19체 향가라고 돼 있잖아. 그치? 요 제망매가는 19체 향가다. 그럼 이제 향가가 뭔지부터 궁금하지, 그지? 그리고 19체는 뭔가도 궁금한데, 향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신라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라의 노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고려시대도 고려시대 가요가 있고, 신라 때 신라 향가가 있고, 신라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도 조선시대 어떤 갈래가 있지. 그래서 이 향가는 신라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19체 향가는 뭐냐면 10줄짜리다 그런 얘기야. 또 향가는 4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8구체가 있고 19체가 있고, 현재까지 총 몇 수가 전해져 내려오냐, 그건 25수가 전해져 내려온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이 항상 작품에선 중요한데, 이 제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는 추모한다는 뜻이야. 망매가 뭘까? 망매는 우리가 왜 망자 그러면 죽은 사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망매는 죽은, 매는 우리가 여자 형제를 자매 그러지, 그지? 근데 그 매가 여동생, 동생이야. 자는 언니고, 알겠어? 그래서 망매라고 하는 거는, 망매는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죽은 누이 동생을 추모하는 노래다. 제 망매 가니까 그런 노래다 이런 뜻이야. 월명사인 걸 보니까 요거는 뭐니, 이게 스님이지, 스님. 그지? 무슨 사 그러면 이제 스님인데, 향가는 작자가 밝혀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자들은 스님들은 귀족이거든. 그래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작자가 자기가 시를 쓰고 그걸 밝힌 거지. 요 다음 시대인 고려시대 고려가요는 작자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평민들이기 때문에 문자를 읽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지 그게. 알겠니?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여기 19체 향가하고 이제 뭐냐면 누이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 제재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누이를 추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상이 뭐라 그랬어? 슬프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리고 비유를, 문학 작품에서 비유가 안 쓰인 건 거의 없으니까 어떤 선택지에 봐서 뭐 이거 위에 뭐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그러면 그냥 참이야. 거의 99.9% 참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월명사는 불교 스님이니까 불교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종교적인, 그죠? 그런 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다 이렇게 돼 있어. 주제는 항상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어? 주제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정리해 볼까? 주제라고 하는 건, 주제는 상황에 플러스 반응이다. 이 반응이 바로 뭐냐면 정서하고 태도야. 주제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이가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누이가 죽었다는 거, 이거 죽은 누이, 이게 바로 뭐냐면 상황이 되는 거지. 즉 누이와 뭐 했다는 거야? 사별했다는 거야. 사별했다는 거 이따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모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알겠니? 그 시의 주제를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 그냥 상황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현대시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의 의의는 뭐냐면은 정제된 형식미라는 게 뭐냐면 형식이 굉장히 다듬어졌다 그런 뜻이야. 정제됐다는 건. 그 다음에 고도의 서정성 뭐 이런 건 내신용이지, 그지? 그래서 현전이란 말은 뭐야? 현재 전해지고 있는 향가의 백미다. 그래서 백미라고 하는 건 하얀 원래 눈썹을 뜻하는데 이것이 이 영화의 백미다 이렇게 되는데, 그지? 근데 그 서장 남천동 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장 이제 아주 좋은 부분, 아름다운 부분, 네, 그런 거. 핵심 뭐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백미라는 건 가사 향가의 백미다 그러면 향가 중에서 최고 작품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좌표로 이제 건너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이 좌표는 내가 개발한 거지만 내가 언제부터 개발했냐면 이제 노량진에서 선생님이 단과 선생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인기 강사였냐고? 당연하지. 그래서 보면 알잖아.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개발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흉내내는 선생님도 있군, 그래. 그런데 어쨌든 요거를 잘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생님이 주제가 이게 상황과 반응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좌표로 이제 고안을 해낸 거야. 내가 마치 뭐 데카르트처럼, 그지? 그래서 상황축이 이제 이렇게 있어. 그 상황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서 태도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니네 x하고 y는 함수관계에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x에 따라서 y 값이 바뀌지. 그러는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황에 따라서 뭐야? 정서 태도가 바뀐다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 이제 상황이 뭐냐면은 그게 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시에서는. 20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알겠어? 그래서 지금 화자가 사별한 상태야. 사별. 그지? 그래서 누구랑 사별했어? 시적 대상과 사별했겠지. 그래서 시적 대상이 누구냐면 누이란 말이야. 누이 동생. 알겠어? 그래서 누이 동생이랑 사별을 해서 당연히 그럼 정서가 어떻겠어? 슬픔이지, 이거. 당연한 거지, 이거. 안타까움 당연한 거지. 서로 뭐 모든 게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정서는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 사람도 사람 아니냐, 이게, 그죠? 무슨 이구아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이 동생이 죽어서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그런데 태도는 물론 다르지. 왜냐하면 그 슬픔에 대해서 그냥 그 슬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은 극복했다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그거를 종교적으로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그치?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는 걸로 극복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종교적으로 극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정서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정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태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는 정서와 태도가 둘 다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태도가 없는 시도 있나요? 그럼 있어. 태도가 없는 시도 있고 정서까지만 말하는 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상황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어떤 정서, 어떤 태도를 느끼나를 체크하면 그러면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 국어 선생님들 중에 너무 막 자세하게 뭔가를 갖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괜히 그래서 문학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물론 내신은 뭐 주관식도 있지만 뭐 대단할 거 없잖아, 그거는,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막 현란하게 말이지 쓸데없이 자기 많이 아는 것처럼 강의해가지고 오히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생들이 많다고. 야, 선생님이 문학을 아는 걸로 치면 훨씬 더 많이 알지. 선생님 전공도 대학원까지 나왔고 뭐 다 문학을, 그리고 뭐 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계속 했느냐가 또 중요한 건데, 그러면 할 말이 많아요, 오히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문학 교양 수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래서 쓸데없이 있잖아, 아이들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괜히 어려운 걸 가르치는 선생님은 나는 오히려 그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적 화자고요. 보세요. 시적 화자의 지금 상황 체크해봐. 제일 중요한 게 화자의 상황이라 그랬어. 자, 첫 번째가 이제 사별한 거야, 그지? 그럼 누구랑 사별했냐? 대상을 봐야 되겠지, 그지? 누이랑 사별했어.
누이랑 사별했는데 왜 사별했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선생님이 지금 미리 해놨어. 요절이라고. 요절이 뭐냐면 이제 잃은 바람이야. 근데 잊은 바람이라고 이제 제시문에 돼 있는데 이게 요절. 요절이 뭔지 모르지,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일찍 죽었다는 뜻이야. 누이 동생이 일찍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느꼈겠냐? 슬픔을 느꼈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 파악해야 돼. 근데 어떻게 극복하게 되냐면 이 사람은 불교 그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윤회설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윤회 사상이라고도 하잖아. 그치? 윤회 사상. 그래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데 윤회 사상이 뭐야? 그지? 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생도 있고 그 전생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니까 누이 동생이 죽었지만 이 현생에서는 죽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로 간다? 여기 미타찰이라고 하는 데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미타찰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극락정토를 얘기하는 거야. 극락정토. 그지? 극락정토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아미타 사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왜 스님들이 왜 이게 목탁 두드리시면서 뭐라 그래? 나무 아미타불 관셈 보살 그런데 그게 아미타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극락정토로 가기를 비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누이 동생이 죽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타찰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화자는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자기도 미타찰에 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도를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미타찰이라는 데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화자가 뭐를 노력하는 거지. 이제 도를 닦으면서 미타찰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도를 닦으면서 미타찰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바로 이게 바로 극복의 태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알겠니?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이 좌표를 너희들이 앞으로 제망매가에 대해서 이 좌표를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아, 그때 어땠지? 만약에 기억 못하면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도 좋아. 선생님이 이걸 보고서 필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 좌표를 갖다가 나중에 해도 좋고, 또 이 좌표가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떤 작품과 작품 사이에 공통점이 뭔지, 그치? 차이점이 뭔지 알려면 이 좌표로 그래픽적으로 이해하면 쉽거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강사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뭔가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서서히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선생님이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야 이거는 요 내용이니까 잠깐 살펴볼게.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149에서 누이의 허망한 죽음과 이를 마주하는 괴로운 심정이 나타나 있고 이제 누이의 죽음을 증명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음의 허망함을 인생의 무상감으로 확대해서 누이와의 속세에서 인연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타찰에서 뭐한다? 재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재회를 소망한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극복인 거야. 알겠어? 극복인 거고 누이와 어디에서 극락이 어딘데? 미타찰이지.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전반 여기까지는 지금 8구까지는 인생의 무상감. 이 무상감이 뭐냐면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이 무상이란 말이 항상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풍경도 계속됐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계절도 계속됐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사람도 내 옆에서 계속 됐으면 좋겠잖아. 그지? 너 사랑하는 왜 우리가 보면 연애 같은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달콤한 감정 때문인데 그 달콤한 감정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오래 살더라도 오래 살게 되면은 그 달콤한 감정이 지속돼 안 돼. 엄마 아빠 보면 알잖아. 지속되니 안 되니. 안 돼. 그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성숙한 태도는 슬퍼만 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알겠니? 그래서 이 무상감이 문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이 무상감을 말하기 위해서 대조의 방식을 많이 쓰지.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유한하게 죽는다든가 나라가 망했을 때도 대조를 쓰고 거기서도 무상감 느끼는 거지. 왜냐면 그 왕조가 계속되길 바랬는데 망해갖고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무상감 느끼는 거고 사람이 죽었을 때도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좋아하는 사람 꼭 사랑이 아니라도 우정도 정말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늙어버려가지고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지금 혹시 여학생들 중에 무슨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시간이 훨씬 흘러가지고 한 5, 60년 후에 방탄소년단이 혹시나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방탄소년단 나이가 한 70 넘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70이 넘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60대나 이 정도 됐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제 서로 늙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옛날 내가 좋아했던 오빠들이 저렇게 늙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느끼는 그 안타깝고 허무하고 그런 감정들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무상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들이 예전에 보면 옛날 가수들 이렇게 보면서 가끔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는 게 그런 차원이니까 니네들 이해 좀 해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 자, 이제 여기가 왼쪽은 이게 향가는 보통 향찰이라는 걸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조사거든. 이게 생사로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향찰이 이제 한문은 원래가 우리나라 말의 어순처럼 돼 있지 않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어순으로 한 게 바로 향찰이야. 그래서 이 향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 향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어순으로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질 형태소 같은 것들,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훈차했다 그러지. 우리가 뜻으로 한자를 빌려온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라든가 그치 뭐 이런 것들, 어미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하냐면은 이제 음차 해가지고 음만 빌려와가지고 그 적는 그런 방식을 택한 거지. 근데 뭐 제막막 할 때 이거 지금 향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자. 생사길이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랬어.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그랬는데 누이 동생이 죽으니까 이 월명사가 드디어 이제 죽음 누이에 대해서 안타깝잖아.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는 지금 이 월명사가 살고 있는 현세계, 그죠? 현세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승, 다른 말로 하면 이승이야, 이승. 그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승이고, 삶과 죽음의 길이 이승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운명 아니겠니, 그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린다 그랬는데 이 머뭇거린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야. 두려워한다.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그랬는데 나는 간다는 말은 원래 누가 했어야 돼? 누이 동생이 했어야 될 말인데 그런 말을 못하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고 이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걸 보니까 월명사는 누이 동생이 죽을 때 옆에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보는 걸 임종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누이 동생이 죽을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그지?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그래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그랬는데 이른 바람이 일찍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잎이 가리키는 게 요게 바로 죽은 누이를 가리키는 거거든. 이게 바로 죽은 누이야. 그럼 죽은 누이가 잎이라면 잎이 떨어졌다는 게 바로 뭐야? 이 떨어졌다는 게 잎이 떨어졌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거든. 이게 죽었는데 왜 죽었어? 이른 바람에 죽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죽었는데 이른 바람은 바람이 빨리 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요절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요절은 뭐냐면은 사람이 나이를 차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죽고 일찍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죽음 자체는 너무너무 안타깝진 않죠. 왜냐면 이게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을 준비를 많이 하잖아, 마음속으로. 그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은 걸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누이 동생이 지금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물론 이건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겠지, 그지? 과거 죽었을 테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유를 했단 얘기야, 그치? 바람이라든가 뭐 잎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른다 그랬어. 이 한 가지는 뭐겠어? 누이 동생의 잎이라면 누이 동생의 오빠였던 나도 잎이길 거고 그 잎들은 같은 가지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는 뭐라고 봐야 돼?
이 한이라는 건 같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 크다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그지? 다시 한번 같은 부모, fuck. 자, 같은 부모에게서 나고도, 네. fuck은 선생님이 많이 자주 쓰는 말이니까 이해하세요. 비속어예요. 네. 같은 부모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서 이제 뭐를 느낀다 그랬어? 이게 바로 허무와 부담감을 느낀다 이거지. Got it? Okay.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지? 태어난 거는 안단 말이야.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부모한테서 왔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정서가 어떻게 된다? 정서가 고조됐다고 봐야 돼. 여기서. 그치? 예. 여기서 정서가 가장 고조됐다. 가장 슬픔이 극대화된 거지. 그지?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는 여기서 이제 감탄사인데, 이것은 형식상 특징이 있어. 이따가 할 거야. 요거 체크해놔.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에서 만날 나를. 이 나는 여기 오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예, 그런 나를 얘기하는 거야. 미타찰에서 누이 동생과 내가 만날 거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야? 도수한다고 돼 있어. 여기 도수. 도수가 거꾸로 하면 수도잖아, 그지? 그래서 도를 닦으면서 누이 동생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정리가 승화됐다고 이렇게 해놨잖아, 그지? 인간적 고뇌의 즉 종교적 승화라고 돼 있는데 이 승화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극복이야. 이게 극복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복을 했는데 뭘로 극복했다고 앞에 정리했어? 스님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극복했다. 만약에 이게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다음 세상에 누이 동생과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 유학 같은 유교의 선비였으면 다음 세상에 만난다는 얘기 못 해. 왜냐면 원래 유학은 다음 생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슬픔, 누이 동생이 상과 사별한 슬픔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채 향가라고 했는데 요 비유적 의미는 지금 체크했으니까 됐지, 그지? 됐고,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형식이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시조 형식과의 관계,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조의 형식과 유사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단 구성이야. 여기는 말이야, 지금, 원래는 이 시험 문제 낼 때는 10줄이 그냥 붙어 있어. 이게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 공부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4줄짜리잖아요. 19채 한가인데 여기다 써주면은 이 19채는 이게 어떻게 해서 19채가 되는 거냐면 이게 처음에 4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4줄이 있고 그 다음에 2줄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4, 2로 형태로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19채 한가거든. 그래서 이게 3단 구성인데 시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시조는 3줄짜리로 되어 있잖아, 시조. 그래서 여기 시조의 형식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첫 줄을 갖다가 초장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중장이라고 하고 중장, 그 다음에 종장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글자 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글자 수가 여기 보면은 석자, 넉자, 석자, 넉자 이렇게 나오고 다시 석자, 넉자, 석자, 넉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평시조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야. 사설시조는 아니고 석자, 다섯자, 넉자, 석자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시조 형식이야. 그래서 이게 몇 단 구성이야? 3단 구성이잖아. 이게 초장, 중장, 종장이고 두 번째 이제 공통점 중요한데 종장,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는 거야. 감탄사. 그럼 여기서 종장은 어디야? 이게 3단 구성이니까 초, 중, 종이잖아. 처음, 중간, 끝이니까 여기에 바로 뭐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감탄사야. 이게 감탄사가 온다는 게 19채 한가의 특징인데 19채 한가의 모든 작품의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어? 여기 지금 보면은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아야 이렇게 돼 있죠. 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감탄사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요 종장의 여기 낙구 첫머리가 바로 여기를 가리키는 건데 요거 여기에 요 세 글자짜리 여기에
감탄사가 오게 돼 있어요. 뭐 어즈버, 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통점이야. 그러면 제망매가는 신라 노래니까 시조는 언제 나왔니? 고려시대 나왔거든. 고려시대 나와서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제 계속되고 현재까지도 있어. 사실 현대 시조도 있는데 그러면은 시대가 어디가 앞서는 거야? 신라 향가가 당연히 시조보다 앞서는 거잖아. 시대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어? 시조 향가의 형식이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이제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생사길이 여기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린다,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은 누가 했어야 된다? 사실 따옴표 쳐야 되겠지, 여러분들은. 그지? 누가? 누이가 했어야 되는 말인데 임종을 못 지켰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 동생이 요절했네. 그 다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은 누구다? 누이를 가리키는 거고, 한 가지에 나고, 이건 누구야? 같은 부모를 의미하는 거고, 가는 곳을 모르겠다. 그래서 무상감을 느꼈다는 거. 그 다음에 형식상 종작 낙구 첫머리에는 9번째 구지 9구째 종작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는 거. 그래서 미타찰이라는 공간 뭐라 그랬어 이거.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극락정토라고 그랬지. 미타찰에서 만날라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거는 인간의 어떤 고뇌를 갖다가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야. 오케이? 제망매가는 1학년 내신도 그렇고 2학년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작품이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생각해도 강의 너무 잘한 것 같아. 늘 잘하지만. 그러니까 니네 이거 보고서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은 뭐 틀릴 게 없을 것 같아. 알겠어?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광고. 우리 학원에서 교재 배송 판매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교재 많으니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강의 좋지 않니? 그지? 구독 좀 해.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